커피는 역시 1+1이다. 휴식을 취하는 동안 6번째 오더를 잡았다. 의정부에서 남양주로 가는 오더였다. 저는 퀵서비스 기사지만 가끔 이렇게 편의점에서 택배기사 일도 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거요? 물건의 회수권에 대해서 이거는 진행하는 것이다. 이거랑 얘는 아닌데 잠시만요. 이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가져가야 되는데 네. 택배 기사님이 오늘 온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이것만 가져가게.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택배 회수권에 대해서는 혹시 더 가져갈 게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운이 좋다면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정말 비수기인지 물건이 추가로 가져갈 게 없어 하나만 가지고 이동을 했다. (2층에) 가져다주는 물건이라 열심히 계단을 올라갔는데 2층이 없었다. 정확히 2층으로 통하는 문이 없었다. 당황한 나머지 손님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손님은 역시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지 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문자는 주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단서를 찾기 위해 걸어다니며 여기저기 둘러보던 중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층 찾는데요. 2층 본사 이 건물 끝으로 가야 2층 올라갈 수 아 끝으로요?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통화 가능하세요? 예예. 어디 계신 거예요? 아 지금 여기 2층 택배 접수처 여기 있는데. 잘 찾으신 거예요? 드랍박스. 아 예, 다른 분이 알려주셔가지고. 예, 이거 통화 좀 해가지고 아 이거 송장만 적고 그냥 가면 되는 건가요? 속장하고 기사님 번호로 적게돼 있으신 거예요? 예예예. 네, 그렇게 좀 주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통화 중이셔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전화 통화로 매우 친절하게 해주셔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7번째 오더로 남양주에서 만리동으로 가는 오더를 잡았다. 이런 병원 같은 건물은 혹시 여기 지하 내부가 1층 크지만 어떻게 내려가요? 대부분 앞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기 예. 때문에 바로 물어보면 된다. 혹시 죄송한데 여기 물건 수령하는 데가 있나요? 물건 수령. 예. 어디 오신 거죠? 지하 1층이라고만 돼 있어가지고요. 지하 1층이요? 예. 현대병원 오신 거 맞죠? 예 맞아요. 현대병원 지하 1층. 지하 1층에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말씀. 아 그래요? 여보세요. 예 퀵인데요. 지하 1층 왔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지하 1층 그 현대병원 맞으시죠? 예예. 그 지하 1층 내려 그 계단으로 내려오시면 위쪽으로 쭉 가면은 예. 명창나게 나오고요. 예예. 여기서 이제 오른쪽 꺾으면은 예. 바로 첫 번째 앞에 있는 MRI실이요. MRI실이요? 예예. 거기 여기 쪽에 예. 박스 2개랑 2개가 봉지에 담겨져 있었는데 그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MRI실 앞에요. 일단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마라이실 필립스 요거 맞죠? 가는 데가 마라이실 필립스. 아 MRI실? 예 요거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퀵사에서 도착지 설명에 MRI실을 한글로 말아이실로 적어서 서로 잠깐 뇌정지가 왔었다. 여덟 번째 우도로 남양주에서 김포로 들어가는 오더를 추가로 잡았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김포 가는 거 키갔어요. 마곡에서 온 거 맞죠? 뭐가 마곡이세요? 누가 구라는 건지 혹시 아시죠? 이거 LG 생활건강. 네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수고하세요. 3시 30분 예약콜인데 20분이나 일찍 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냥 냅다 들이밀었는데 다행히 물건이 나와 있었다. 기분이 매우 좋았다. 이곳은 그 유명한 동대문이다. 여기 교통은 진짜 지옥이다. 주말에 온다면 답도 안 나오는 수준이다. 이동 중 신설동에서 당하동으로 가는 추가 우도를 잡았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사실 옆에 인천이라고 써져 있는 비닐봉투가 있었지만 이 물건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고 가져가야 한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네. 그 당하동 가는 거 왔는데 어떤 거 가져가야 될까요? 강한동이요? 당하동이요. 당하동이요. 당하동. 강화? 하동. 서구 인천 서구요. 그거 인천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위에 있는 거 하나예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퀵을 본인들이 불러놓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 동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퀵을 부르는 건 무슨 경우인지 정말 신기할 때가 많다. 일곱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와 있지 않아 바로 전화를 했다. 예, 선생님 저 퀵인데요. 이 주차장 쪽에 지금 와 있거든요. 예, 저기 현대병원이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나는 이런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걸 매우 싫어한다. 진짜 가끔 뜬금없이 바닥에 기름이 떨어져 있거나 물방울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그걸 밟으면 내 오토바이는 사망한다. 영상이 길어져 통화하는 내용은 따로 편집을 했지만 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그만 박스에도 몇 천만 원짜리가 담겨져 있을 수 있으니 꼭 도착지와 통화를 한 뒤에 문 앞에 놓고 가겠다고 얘기를 해야 한다. 내 맘대로 놓고 갔다가 혹시나 물건이 잘못되면 내 인생도 그대로 잘못되는 거다. 풍문으로 들었지만 3천만 원대 롤렉스 시계를 배송하다 분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몇만 원 벌려다가 3천만 원 배상이면 한강물 온도를 체크하러 가봐야 할 수도 있다.
배가 싫어한다고는 했지만 우리나라 수도권은 대부분 오토바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 무조건 지하주차장 출입을 강요한다. 솔직히 몇몇 뇌 빼고 오토바이를 타는 바보 멍청이들 때문에 애꿎은 기사들도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것이다. 솔직히 자주 좌우로 흔들어 제끼며 앞바다리를 하고 군두운 타는 것 마냥 다니는 오토바이를 보면 너무 멋있어서 살짝 팬티를 적시곤 한다. 본인이 생각했을 땐 영화 한 장면일 수 있는데 뒤에서 보면 병신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소 무거운 얘기를 하자면 이런 문화를 바꾸려면 대한민국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 오토바이는 차보다 빠르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중 100명이면 100명 모두 오토바이가 빠르다고 답한다. 내가 확실히 말하면 교통법규 내에서 오토바이는 차보다 느리다. 모두들 무의식 중에 오토바이에게 법규 위반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 하나 목소리를 내다보면 언젠가 이 빨리빨리 문화가 사라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다. 열심히 떠들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도착지에 도착을 했다. 핸드폰 배송의 경우 항상 조심해야 한다. 이 휴대폰 안녕하세요. 박스가 핸드폰 가격에 포함되어 서울 있어 직영점에서 혹여 하는데 여기 맞네. 박스에 문제가 생기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핸드폰비까지 전액 감사합니다. 물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퀵 서비스를 모두 완료했지만 오늘 벌이가 너무 시원치 않아서 정말 오랜만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배민원을 해보려 한다. 퀵을 뛰고 와서 배달을 한다는 건 정말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간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솔직히 배달의 민족 앱이 내가 2년 전에 할 때보다 많이 달라져서 조금 헤맸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금방 익숙해졌다. 나는 원래 양아치 짓을 많이 해서 배민을 싫어한다. 하지만 유일하게 칭찬하는 게 바로 자동 배차 시스템이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배달기사의 수명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 시스템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AI가 코스를 맞춰주고 마음대로 껴넣기 때문에 본인 음식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맛있게 드세요. 솔직히 늦게 나와서 짜증이 났지만 아기를 안고 있어서 바로 이해가 갔고 용서가 됐다. 가끔 이유 없이 늦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내 방송은 청렴을 유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않겠다. 길이. 우씨, 큰일 났다. 내가 한참 했을 때와는 다르게 인천에 배민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기다림 없이 바로바로 콜을 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가게 와서 기다리고 있네. 기다림이 길어져 화장실을 다녀오기로 했다. 오늘 한 번도 안 갔다. 여자 화장실이었다. 몇천 원 벌려다가 교도소 가서 공짜 밥 먹을 뻔했다. 볼일을 마치고 나오면서 보니 현관문에서 아주 잘 보이게 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원치 않게 세상에 공개한 날이었다. 수고하세요. 역시 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시간 계산 덕분에 아주 효율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배민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줄은 몰랐다. 콜을 계속 이어서 주고 예전에 비해 기다리는 시간도 거의 없고 요금도 괜찮았다. 사람들이 왜 배민을 욕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기는 유턴을 어디서 해야 하지? 살짝 귀여운 척을 해봤다. 지금 누르라는 버튼에서 손을 잠깐 빼주셨으면 좋겠다. 와, 몇 층이야? 아, 나이스. 나이스. 엘리베이터가 31층에 있는 걸 보고 좌절했지만 옆에 엘리베이터가 또 있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 사실 배달기사들에겐 엘리베이터에 법칙이 있다. 내가 타려고 누른과 동시에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거나 택배 아저씨가 타 있거나 유독 꼭 배달을 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생긴다. 배달기사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이 사실 엘리베이터에 또 있다. 바로 승강기 합격 필증이다. 보통 우측 상단에 있다. 저 필증을 보면 건물 이름과 도로명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나 건물이 헷갈린다면 저것을 보고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내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놓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가끔 베테랑도 이런 실수는 한다. 혹시 배달 초보가 이 영상을 본다면 절대 오르막길엔 오토바이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귀찮더라도 무조건 걸어가는 걸 추천한다. 내 오토바이는 수고하세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런 급경사는 걸어가는 편이다. 만약 이 법칙을 어긴다면 음식을 들고 나왔을 때 피곤해서 한숨 자고 있는 나의 오토바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멀리서부터 오면서 혹시 아니겠지 했지만 도착해보니 역시 배달 맛집이 열렸다. 아, 불길한데? 안녕하세요. 내 음식이 없는 것을 보고 확실히 망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고. 대환장
배달 맛집 파티가 열렸다. 사장님 혹시 기다린 지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지금 픽업 시간 지난 지 25분 지났어요. 아 그래요? 내일 아침에 가겠네. 아이 괜히 잡았네. 아이 짜증나네. 배달 오토바이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모여들고 있다. 여기가 확실히 배달 맛집이다. 이렇게 막 주문을 막아야지. 이거 계속 받으면 어떻게 해. 기다리다가 지친 기사 한 분이 사장과 말다툼을 시작했다. 저 막대 먹은 사장놈이 음식 주문이 밀리면 주문을 막아야 하는데 밀리면서도 자기 돈 벌겠다고 이 많은 기사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배달 맛집은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라 주문을 가게의 막아야지. 사장, 계속 주문 받으면서 밀린다고 욕심 하면 어떡해. 때문에 배달이 밀리는 망해야 되는 가게를 가리키는 배달 기사들의 은어이다.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게 참 놀랍다. 오만에 빠져 배민을 얕잡아보고 배민이 괜찮을 수 있다고 30분 생각한 이상 내가 기다리셨대. 예. 부끄러워졌다. 저도 이제 온 지 몇 분 안 됐는데 막을 수 있는데 계속 받으면서 이렇게 기사도 모아놓는 것 같은데, 이 조리 시간도 잘못 찍어놓는 것 같은데 가게에서. 조리 시간 또한 가게에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조리 시간이 길면 손님이 취소를 하니 오랜만에 보네 이런 거. 자기 돈 벌려고 일부러 짧게 찍어두는 것 같다. 42분에서 45분 만에 저분은 음식을 가져간다고 한다. 우리 모두에게 축하를 받았다. 라이더가 한 명 더 추가됐다. 가게에선 막을 생각이 없으니 배민 측에 여기 주문을 막으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배민의 답변은 가관이었다. 도대체 이것들은 라이더들이 다 먹여 살려주는 기업인데 아직까지 라이더들에게 지 할 말만 하고 이 문의를 사장님 욕심이 강제로 많네. 종료시켜 버리는 게 어이가 없었다. 배달 안 받아야지. 확실히 배달의 못 민족은 받네. 망해야 한다. 오늘 다시 한번 느꼈다. 근데 뭐 저희 잘못은 아니니까. 아니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닌데 가서 욕 먹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미추홀에서도 여기다 시켜요? 재미나니만 다들 크게 말해서 여기까지 들리게 좀 하니 다 들어가게. DJ IP요. DJ IP. 한 명씩 나갈 때마다 너무 부러웠다. 음식을 시킬 때 대부분 고객들은 픽업지와의 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배달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난가? LW 난데? 제 거네. 아이고,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드디어 나도 많은 기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이 음식점에 도착한 지 정확하게 35분 만이었다. 이런 개씨! 이거는 대기 시간만큼, 제 생각엔 대기 시간만큼 가게에서 책임지고 기사들한테 변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사들을 너무 기만하는 행위야, 이거. 진짜로.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저기서 몇십 분 기다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가게에서 책임져야지. 저건 배달기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까 배달기사분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거를 갖다 주고 나서도 욕을 기사가 먹는다는 것도 웃기고. 아까 기사분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니
음식이 늦게 나와 손해본 것도 억울한데 이 상태로 배달을 가면 고객이 배달 라이더에게 항의를 한다고 한다. 손님도 깜짝 놀랐어. 도대체 배달기사가 무슨 죄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유튜버라 이 내용을 담고 싶어서 기다렸다 하지만 다른 라이더분들은 왜 취소를 안 하고 갔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 취소가 하나씩 쌓일 때마다 배달기사에게 페널티가 있다고 한다. 요즘 세상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이런 갑질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맞나요? 아, 예. 수고하세요. 이 이후로도 배달을 2건이나 더 했고 나는 닭대가리인 게 판명이 났다. 아, 이거 아까 그 집이네. 아, 또 잡았어. 그래, 한번 보자, 가서. 궁금하니까. 아, 진짜. 바보 멍청이 같이 다시는 안 온다고 해놓고 여기를 또 잡아서 왔다. 하지만 배달기사들의 정보통은 생각보다 빠르다. 어디 가게가 갑질을 하거나 음식이 안 나오거나 혹은 손님이 갑질을 한다면 배달기사 사이에서 급속도로 소문이 퍼져나가 그 가게 콜은 수고하세요. 잡지를 않는다. 배달 주문 봉투가 쌓여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다. 아마 오늘 피크 시간에 여기를 왔던 기사들은 다시는 여기로 오질 않을 것이다. 나 같은 바보 멍청이를 빼면. 피크 시간에 개똥 같은 가게를 가는 바람에 10개도 못했다.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오늘 투잡으로 벌은 돈은 10개도 못했네. 2시간 정도에서 42,000원이다. 물론 나는 유상보험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민에서 보험비를 떼가지 않는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혹시 배달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제발 인터넷에 헛된 소문만 믿고 큰돈 들이지 않기를